훈장어른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훈장 어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 20채.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넘실대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 이름을 알고 집안 형편을 알고 기쁜 일이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면 함께 우는 그런 마을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장 최서방의 집이었습니다. 최 훈장은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친 지 어느덧 30년.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경전을 읽는 반듯한 선비였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투면 그를 찾아갔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갔고 경사가 나도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갔습니다. 최 훈장 어른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시니 복이지. 저 어른만 믿으면 어떤 일도 다 잘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내였으나 마음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이면 이웃 논에 물이 부족하면 자기 논물을 나눠주었고 가을 추수 때면 혼자 사는 호러미 집의 일을 먼저 도왔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닐 때 서준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열이 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 다 먹는 것도 힘겨운 날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받으면 밤밖에 못 먹고 눈을 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거야. 이서방이 불쌍하지. 저런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무슨 낙으로 살겠어. 저 아이가 크면 얼마나 클겠어. 논밭일은 어림도 없겠는걸. 그러나 이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서준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장에 가면 반드시 서준이가 좋아하는 엿 한 가락을 사들고 왔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날 밤이면 서준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고 아침마다 서준이 이불을 걷어다 햇빛에 널어 포근하게 데웠습니다. 서준아, 몸이 약하면 어떠냐? 내 눈빛을 보면 아비는 든든하다. 서준이는 그런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서준이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서준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소리, 관아에서 걷어가는 세금 액수, 이웃집 빈 이야기. 서준이의 귀는 마치 박쥐처럼 예민했습니다. 가랑비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속삭임을 분리해 들을 수 있었고 바람소리 사이로도 먼 마당에서 나누는 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한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수를 들어도 20개의 수를 들어도 눈을 감고 모두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이 서준이에게는 숨쉬기처럼 쉬웠습니다.
장터 상인이 주고받는 값을 한 귀로 흘려들어도 저녁에 눈을 감으면 그 숫자들이 빠짐없이 되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서준이에게는 그것이 눈앞에 펼쳐진 그림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서방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서준이가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숨겼느냐고요? 서준이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드러내지 않는 것이 편했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듣고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낮에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닌 사람처럼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예, 아버지. 이서방은 서준이 옆에 앉아 한참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가 내일 최 훈장 어른을 찾아뵈어야 할 것 같구나. 서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큰 비가 쏟아졌을 때 기억하느냐? 논새마지기가 떠내려갔지. 그때 최 훈장 어른께서 돈을 빌려주셨다. 50냥을. 예. 이번 가을 추수로 갚으려 했는데 올해도 흉년이구나. 훈장 어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한을 좀 늦춰달라 부탁드려야겠다. 서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마음이 넓은 분이시니.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최 훈장 어른은 그런 분이시지. 그러나 그날 밤 서준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0냥. 이자는 얼마였을까? 아버지는 이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법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쯤 얼마가 되어 있을지 서준이는 머릿속으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최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이는 방 안에 누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바람 소리를 들었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서방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이자가 붙었다고 하시더구나. 얼마나요? 월 2푼씩이라 하셨다. 작년 7월부터니까. 이서방이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려 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는데 이내 헛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 2푼, 50냥, 12달. 계산은 눈 깜빡할 새에 끝났습니다. 이서방이 아직 손가락을 꼽고 있을 때 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2냥입니다, 아버지. 이서방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자가 12냥입니다. 원금 합치면 62냥을 갚으셔야 합니다. 이서방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이리 빨리 아느냐? 서준이는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이서방은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다른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62냥이구나.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한단 말이냐? 그날부터 이서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고 늦은 밤에야 돌아왔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줄었습니다.
아침이면 된장국 하나, 저녁이면 나물 한 가지. 그러면서도 이서방은 서준이 밥상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방 안에 누워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굽은 등이 보일 때마다 서준이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언제 들은 말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최 훈장 어른이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살아감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누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살아감인가? 아니면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써야만 살아가는 것인가?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워지자 서준이의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며칠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농사일도 잠시 미루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등을 주물러주고 새벽에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막 잠이 들었을 무렵 바깥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떴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최 훈장이었습니다. 이서방, 내 할 말이 있어서 왔네. 훈장 어른,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아니, 여기서 하겠네. 서준이가 아프다 했으니 깨울 수는 없지 않은가. 서준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빈문서 말일세. 예. 죄송합니다. 훈장 어른. 아직 마련을 못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최 훈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자네한테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네. 이서방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자가 월 2푼이 아니라 월 1푼이었어. 그러니 이자는 6냥이고 자네가 갚을 것은 56냥이 맞네. 서준이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월 2푼이라고 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왜 갑자기 월 1푼이 되었을까? 이서방이 직접 계약서를 쓸 때 확인했을까? 아버지는 그를 잘 모른다. 숫자도 어두운 편이다. 아이고, 훈장 어른. 이렇게 밤에 직접 찾아오시다니 황송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으니 바로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어른.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서방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아, 자고 있느냐? 서준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월 2푼과 월 1푼. 그 차이는 6냥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스스로 와서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편이 무거웠을까요? 왜 훈장 어른은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계산 실수라고 했지만 그런 어른이 그런 실수를 할까? 서준이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들은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봄에 장터에서 들은 곡물 가격, 여름에 이웃집에서 흘러나온 이자 계산 소리, 가을에 관아 아전이 세금을 거두며 음조린 액수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준이의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고 열도 잦아들었습니다. 이서방은 봄 농사를 시작하며 조금 밝아졌습니다. 올해는 날이 좋으니 수확이 괜찮겠지. 그러면 훈장 어른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야. 서준이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으나 앉아 있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 피어난 진달래꽃이 분홍빛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장돌뱅이 김서방이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는데 남원 일대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지,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지, 어느 장터에서 무슨 물건이 귀한지 김서방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우물가에서 여자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준이의 방 창문에서 그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이 마을 최 훈장 어른 있잖소. 그 어른이 요즘 돈이 꽤 모였다던데. 그래요? 훈장 어른이요? 예. 근처 마을 너댓 곳에서 빚을 놓고 있다더군요. 이자가 짭짤하게 들어온다고. 아이고, 그래도 훈장 어른은 이자를 적게 받는다던데요. 적게요? 김서방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서준이는 창문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자가 짭짤하다. 이자를 적게 받는다. 두 말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그날부터 귀를 더욱 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소리 하나, 바람결에 실려오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서방이 밭에 나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준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기가 방 안까지 들어왔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울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 훈장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마을 박서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네 집 사랑방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산서를 보게나. 예. 자네가 빌린 돈이 80냥이고 이자가 월 3푼, 기간이 10달이니. 예, 훈장 어른. 이자가 24냥. 합쳐서 104냥을 갚아야 하네.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80냥, 월 3푼, 10달. 24냥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지난달에 낸 돈 있자는가? 예. 5냥을 드렸지요. 그래. 근데 내가 그 5냥을 이자에 먼저 충당했네. 그러니 원금은 그대로야. 서준이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 그 말의 뜻을 서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원금이 줄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달마다 꼬박꼬박 내면 되네. 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 훈장 어른. 박서방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준이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마을 박서방이라면 서준이도 이름을 알았습니다.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몇 달을 꼬박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서준아, 오늘 어떠했느냐?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서준이는 그날부터 작은 나무 조각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조각에 새겼습니다.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라고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원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서준이는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나무 조각을 긁어 숫자를 새겼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나무 조각이 5개, 10개, 15개. 이서방은 아들이 심심풀이로 나무를 깎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아, 손으로 뭘 하느냐?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봅니다.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쉬어라. 예, 아버지. 서준이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는 나무 조각을 이불 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최 훈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 기한을 늦춰달라고 사정하러 가는 사람. 서준이는 그 소리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낮게 깔린 대화 소리, 마당에서 담 너머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돌쇠아비가 최 훈장 집에서 나오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1년을 꼬박 갚았는데 원금이 하나도 안 줄었어. 이자만 내고 이자만 냈는데. 부인이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억울해서 어떻게 그냥 있어. 우리 논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빚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훈장 어른도 어쩔 수 없지. 법도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 법도대로. 서준이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법도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원금이 줄지 않는 이자, 구조도 법도인가? 이자율을 사람마다 다르게 매기는 것도 법도인가? 서준이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나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조각에 새긴 숫자들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씩 더해 나갔습니다. 최 훈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 실제로 받은 이자의 총액,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과 실제로 받은 이자율의 차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정렬되었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떴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보다 실제로 받은 이자가 더 많았습니다. 마을 6집을 합치면 그 차이가 무려 40냥이 넘었습니다. 40냥. 그것은 가난한 농부 한 집이 1년을 먹고 사는 돈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나무 조각들을 다시 이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숫자를 들은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들이밀었을 때 훈장 어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을 마을 사람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밭에 나간 뒤 서준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한 바퀴 걷는 것도 힘겨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서준이는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최 훈장이 지나갔습니다. 서준이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 서준이구나. 오늘은 밖에 나왔네. 예, 훈장 어른. 날이 좋아서요. 최 훈장은 서준이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졌느냐?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최 훈장이 서준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준아, 너는 참 신기한 아이야. 누워있으면서도 눈빛이 맑구나. 서준이는 웃었습니다. 훈장 어른, 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뭐든 물어보렴. 숫자가 재미있습니다. 이자 계산 같은 거요. 월 1푼이랑 월 2푼이 1년이 지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최 훈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100냥을 빌리면 최 훈장이 계산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눈은 순진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이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훈장 어른은 지금 월 2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서방에게는 월 1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에게는 월 3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왜 이자율이 다를까? 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닐까? 훈장 어른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해라. 최 훈장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서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반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히려 서준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최 훈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니,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10월 초였습니다. 이서방이 아파서 드러눕게 된 날이었습니다. 독한 가을 감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하고 드러누운 것은 이서방이었는데 최 훈장이 문병을 온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오늘 안에 들었다는 것인가? 그것도 저녁 무렵에 최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서방의 병문안을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건넌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서방, 아프다고 들었네. 어디 많이 안 좋은가? 아이고, 어른.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좀 괜찮습니다. 다행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온 건 문안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빈문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사실 말이야, 이서방. 자네 논 세마직이 있자는가. 예. 그 논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네. 이자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 서준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담보라고요? 이서방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는 담보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자가 석 달째 밀렸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 계약서를 다시 쓴다. 담보가 잡히면 빚을 못 갚을 때 논이 넘어간다. 이서방에게 논 세마지기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른, 그러면 빚 계산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이서방, 내가 장부를 가지고 왔네. 여기 보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빌린 돈 50냥, 이자 월 2푼, 지금까지 16달이니 이자만 해도.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냥, 월 2푼, 16달. 16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훈장의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이자가 22냥 쌓였네. 22냥. 서준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16냥이 맞았습니다. 22냥이 되려면 월 2푼 7리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이서방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장부에 적어 놓은 것이네. 여기 보게나. 서준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문틈을 잡았습니다. 이서방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은 글을 잘 몰랐습니다. 숫자는 더욱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어도 무엇이 맞고 틀린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훈장 어른, 제가 이걸 잘 못 읽어서요. 그래도 되네. 내가 다 계산해 놓았으니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도장이요? 새 계약서야. 논을 담보로 잡고 지금까지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합계가 74냥이네. 74냥. 서준이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분해했습니다. 원금 50냥, 이자 22냥, 기타 2냥. 그러나 이자는 16냥이 맞았습니다. 50 더하기 16은 66냥이었습니다. 8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어른, 제 논이 그리 되면 이서방 걱정 마.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자네 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논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담보만 잡아두는 거지. 빚을 다 갚으면 돌려주는 거야. 이서방이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도장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이서방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훈장의 눈에도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서준아, 왜 나왔느냐? 몸이 안 좋지 않느냐? 잠깐만요, 아버지. 서준이는 이서방의 손에 들린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는 최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또렷했습니다. 훈장 어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훈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준아, 무슨 일이냐? 이자 계산 말씀인데요. 응? 월 2푼으로 16달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훈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16냥이지. 그런데 방금 22냥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최 훈장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표정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준아,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닙니다. 훈장 어른. 22냥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74냥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냥에 16냥 이자를 더하면 66냥입니다. 74냥이 되려면 8냥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 8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방이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훈장은 입술을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서준이 너, 계산을 어떻게 그리 빨리 하느냐? 그냥 들으면 됩니다. 서준이는 최 훈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훈장 어른, 저는 몸이 약해서 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웃집 박서방의 이자 계산, 돌쇠 아비의 이자 계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자 계산. 제가 들은 것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최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준아, 훈장 어른.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이불 속에서 나무 조각들을 꺼내왔습니다. 15개의 나무 조각.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들은 숫자들입니다. 마을 6집의 빚, 이자율, 실제 납부액, 그리고 장부에 적힌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모두 합하면 43냥 5전입니다. 이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들었습니다. 거기 새겨진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훈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바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먼 산에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최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부드럽고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 맞다. 이서방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계산한 것이 다 맞아. 내가 그랬다. 최 훈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도 조용히 최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최 훈장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어. 이자를 조금 더 받으면 서당 운영도 넉넉하겠다 싶었지. 아이들 책도 더 사주고 종이도 더 사주고 싶었어. 그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 잘못인 줄 알았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이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 어른. 목소리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먹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자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미안해. 최 훈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서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방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이 아이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 게 맞아. 서준아, 내가 이 어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구나. 서준이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훈장 어른, 일어나십시오.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른을 벌주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아야지. 마을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아야지. 내가 잘못했다. 그날 저녁 최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 훈장은 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이자를 부풀려 받아온 것,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청구한 것, 담보를 요구하며 압박을 넣은 것.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훈장 어른이 그러셨다고? 아니, 그 반듯하신 어른이? 우리가 믿고 따르던 분이 어떻게? 그러나 최 훈장이 직접 장부를 펼쳐 보이고 서준이의 나무 조각과 대조하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돌쇠아비는 주먹을 쥐었고 박서방의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서방이 부축했지만 서준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잠깐 들어주십시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약한 12살 아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훈장 어른이 잘못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훈장 어른은 오늘 스스로 나서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숨길 수 있었는데도요. 마을 사람들이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른을 관아에 고하자고 말씀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다. 부풀린 이자는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어른은 30년 동안 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배웠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훈장 어른께 글을 배웠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그 30년을 모두 지워버리는 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 훈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아이가 병약한 아이인 줄만 알았더니 12살이 저런 말을. 이서방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이서방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날 밤 최 훈장은 직접 장부를 고쳐 썼습니다. 등잔불 아래 혼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장부를 다시 썼습니다. 부풀린 이자를 모두 계산해서
마을 사람 6집에 돌려주었습니다. 이서방의 집에는 6냥이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에게는 12냥이 돌아왔습니다. 돌쇠 아비에게는 8냥이 돌아왔습니다. 최 훈장은 이서방을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가 이 어른을 살려줬네. 이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른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이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저는 어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전의 어른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최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훈장은 고개를 들어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는 방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이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 서준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저한테 산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최 훈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산수? 예. 제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전도요. 그를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최 훈장은 한참 서준이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산수뿐 아니라 경전도, 글도 다 가르쳐 주마. 그리고 최 훈장이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 자네 아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가 평생 많은 아이를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야. 몸이 약하다 했으나 이 아이 안에 있는 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 이서방은 뭐라 말을 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훈장 어른,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땅 서준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12살 때부터 쌓아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서준이는 장원급제했습니다. 시험관들이 놀랐습니다. 산술 문제 15개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모두 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응시자들이 반도 풀지 못한 시간 안에. 경전 문제 또한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어떻게 이리 빨리 계산을 하느냐? 듣고 기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느냐? 예.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약해 누워만 있었다는 자가 장원급제를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서준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원 땅 작은 마을. 봄이 와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창문으로 바라보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늘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최 훈장은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서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서준이가 서당 문 앞에 섰습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서준아, 훈장 어른.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최 훈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어른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살렸어.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스스로 나서셨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숫자를 새기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 훈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랬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준이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오래된 평상이 놓이고 음식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서방은 아들 옆에 앉아 내내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아, 예, 아버지. 아비가 말했지. 내 눈빛을 보면 든든하다고. 예, 그게 맞았구나. 서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윈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최 훈장이 30년 전 서당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어쩌면 서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약해도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겨져도 듣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서준이가 선택한 살아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이 아버지를 지켰고 마을을 지켰고 훈장 어른의 마지막 양심을 끌어내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후회를 거두고 용기를 심으면 감동을 거두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